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어제 오프닝에서 제가 신속하게라는 말을 했습니다. 성범죄는 조사 과정에서 2차, 3차 피해를 유발하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데 몇 번이고 증언해야 한다면 그게 할 짓입니까? 수사관의 무심한 질문 하나에도 피해자는 마음이 무너지는데 무슨 죄로 그걸 반복해야 합니까? 이러니 신속하게 처벌해야 마땅합니다. 확인된 순간 가차없이 그 조직에서 솎아내야죠. 모든 곰팡이는 작은 포자 하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면서 몸에 좋다는 거 하나씩은 드시죠? 저는 새싹당 콩차를 얼마 전부터 먹습니다. 바로 두 가지 성분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새싹당 콩에 들어있는 다량의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심장질환 예방, 세포 노화 방지, 각종 암의 개시, 촉진, 진행, 전 단계를 차단하는 화학적 암 예방 효능이 있음이 세계의 석학에 의해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에 게재됐죠. 그리고 아스파라긴산이 콩나물의 10배 가까이 들어있어 술자리 좋아하는 제겐 필수 보충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성분 때문일까요? 새싹당 콩차를 마신 뒤부터 술 먹은 다음 날 숙취, 붓기가 훨씬 덜하고 불편했던 몸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부작용인지 아침에 그게 우뚝 그리고 중요한 건 맛도 좋습니다. 속상한 일 많은 요즘 이런 때일수록 몸 생각하셔야죠. 술꾼에겐 필수 속상한 당신의 몸엔 새싹당 콩차. 구입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홈페이지는 한글전창걸.com으로 찾아오세요.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손아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어제에 이어서 섹슈얼리티는 정치학이다. 이성은 저 박현경 씨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목은 참 뭔가 묵직한데 네. 실제 안에 있는 사례들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씁쓸한 맨 얼굴. 네. 맨 얼굴 답답합니다.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 맨 얼굴은 좀 안 좋은 의미죠. 책 소개에도 나오지만 그 성 정치를 생생한 인터뷰로 기록한 그 섹슈얼리티 보고서라고 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의 현재 현 성공화국을 시체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책은 일부 지난 시간에 좀 간단히 소개해드렸지만 일부에서는 가정 내 성폭력을 먼저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왜 의아 좀 했었어요. 정치학이다 해놓고 왜 가정을 다뤘을까. 근데 이 분석이 굉장히 그 설득력이 있는 게 지금 가장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부부간의 섹슈얼리티가 얼마나 기만적인가. 이제 한국의 그 결혼 제도가 굉장히 결혼 제도나 아니면 그 결혼 그 문화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과부장적이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렇죠.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그런 결혼 제도에서 과연 안전하고 친밀하게 부부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가족인데 무슨 이런 것도 있고 오히려
그 가정 내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대부분 남성인 거죠. 이제 가정에서도 갑을 관계가 좀 존재해서 여성보다는 남성이 그런 거에서 굉장히 그 터치를 별로 안 받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결혼 제도가 굉장히 강력한 성규범으로 이제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왜곡된 성문화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발달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가정 내에서 제대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억압된 것들이 많아서 더 그럴까요?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예. 해외 외국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사례가 굉장히 여기 이제 많이 나옵니다. 여러 이제 뭐 남편도 인터뷰하고 부인도 인터뷰하고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그 결혼 연차에 따라서 또 애정 관계가 변화를 한대요. 그건 뭐 당연히 살면서 달라져요. 네. 나중에는 정말 그 친밀한 애정, 그러니까 뭐 육체적인 이런 거보다 그런 관계로 이제 가는데 그렇게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내지는 뭐 아이가 생기면서 양육하면서 힘들고 내지는 각자 일을 하면서 시간과 어떤 대화 소통이 부족하면서 여러 가지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그 가정 내에서의 문제점 극단적으로 예시가 이제 김주아 앵커 이제 예시인데요. 아하. 예. 그런 경우에 결국은 뭐 사회적으로 이치가 있던 여성이었는데 그런 거를 용기 있게 공론화가 됐는데 결국은 직장을 거의 잃은 거나 마찬가지로 그렇죠. 사회를 못 하고 있잖아요. 피해자가 오히려 이제 더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런 어떤 결혼 제도나 아니면은 그 부부 간의 기만적인 그런 섹슈얼리티가 사회로까지 이동이 돼서 갑을 관계가 생성되는 뭐 조직이라든지 아니면은 학교라든지 나아가서는 이런 국가 권력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집단에서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모든 집단에서 그냥 각 개개인이 예를 들어서 그냥 시장을 예를 들자면 시장에 이렇게 이제 가게들이 쫙 있는데 그 대체적으로 그런 경우는 좀 동등하잖아요. 네. 자영업. 네. 그 생계 자체도 누구한테 특별히 영향을 받거나 종속돼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 닭집 아저씨가 옆에 건어물집 아줌마를 자꾸 희롱을 한다. 네. 이것과 어떤 조직 내에서는 정말 확연히 다를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그래서 어떤 기사를 봤더니 그 표창원 씨가 그 기사를 썼더라고요. 칼럼을 이제 냈는데 실제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이상한 성공화국처럼 되는 게 과연 우리나라 한국 남자들만 다른 민족이나 인종에 비해서 진화가 덜 됐냐, 미개한 거냐, 그런 인종 집단인 거냐. 아니면 진짜 남자의 성욕구가 너무 본능적이고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강해서 그런 거냐.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진짜 그런 욕구가 강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권력자는 아까 말씀드렸진 그 성갑, 슈퍼갑들이 행사하고 있는 그런 범죄들은 본능이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본인이 인지하고 그런 사고를 해서 내가 갑이니까 하고 저지른 행동이라는 거죠. 이제 본능에서 어쩔 수 없이 충동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거는 어떤 변명의 여지라도 있다면 약자라는 현재 내 앞에 있는 자기보다 아주 최하의 약자인 아무한테 그거를 저항하지 못한 그럴 사람이라고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고 그거를 이용해서 갑질을 하고 있다는 거죠. 더 나쁜 거네요. 네, 굉장히 나쁘고 죄질이 엄청나죠. 그래서 지금 4대 악척결이니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발표해놓고 여성부 장관이 했는데 왜 척결 안 하고 있는지 성폭력, 성희롱 이런 거 4대 악척결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도 빨리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법 체계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처벌의 강도는 좀 올려야 될 게 분명합니다. 근데 그런 거 법제화할 분들이 또 그런 짓을 많이 하시니까 이미 법은 있습니다. 법 위에 그분들이 있어서 그렇죠. 아니 더 강화를 해놓고 물론 그러면 또 힘없는 사람들만 또 더 당하나요? 슈퍼갑이 아닌 희롱범들만?
네. 그래서 어떤 뭐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하다 못해갖고 청와대 신문고 같은 데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어디 호소할 데가 없고 법으로 안 되고. 예. 그 가해자들이 막 가족한테까지 협박 전화하고 뭐 이러니까 가족도 이제 연을 끊은 거예요.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저런. 그래서 청와대 신문고에다 제가 이제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근데 그거는 어떻게 뭐 해결이 됐나요? 아직 그냥 그 상태죠. 올라가만 있고요. 네. 그러니까 어디다 자기 피해를 보상받거나 아니면 더 이상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없어야 되는데 이제 뭐 학교에서도 사실 학교 폭력 이런 거 있을 때 피해자 가해자를 분리해 놓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계속 고스란히 모든 피해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은 있고요. 그 국민의 인권보호가 이제 국가의 책임인데 그걸 방관하고 있는데 이제 법이 있지만 세부 정책이나 피해자 지원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재정도 굉장히 거기에 더 예산도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데다가 여성 단체나 아니면은 이제 민간 기구에서 자원봉사나 희생, 봉사로 그런 것들을 거두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데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아는 뭐 여성의 전화인가 뭐 그쪽에 일하시는 분들도 이제 뭐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막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그럼 피해야 되는데 피할 곳이 없어서 자기 집에 숨겨주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그 남편이 또 막 집에 찾아와서 자기 집에 찾아와서 또 행패를 부리겠죠. 하고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더 이상 이제 자기 집에는 못 들여오겠다. 그럼 그 여성은 갈 곳이 없거든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자기가 희생해서 봉사해서 그런 일들을 이제 다독여주고 해가고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시스템화돼서 어떤 예산이 투입되고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현재. 지금은 예산 얘기가 나오니까 퍼뜩 생각이 나는데 지난주였던가요?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 내년도 그 노인 복지관 같은데 경로당 뭐 이런데 냉난방비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그래요. 20만 원씩 준다고 찍어주신 어르신들 잘 새겨 들으세요. 냉난방비 예산 홀랑 삭감했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지켜지는 게 뭐 있어야 말이죠. 뭐 이제 놀랍지도 않네요. 근데 참 사회적 약자들이 제일 피해를 보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좋죠? 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조화는 조금씩 나아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전에 비해서는 그전이라고 이게 없었을 리가 없고 그전에는 인터넷이 없었을 때는 안 알려줬을 뿐이지. 그 빈도와 양상이 지금보다 덜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생기고 이렇게 막 SNS에 올려놓으면 졸지에 막 퍼지고 하니까 그 당사자도 사실은 심리적 압박은 받을 거예요. 불안하고 내가 이거 일을 저질렀구나 이런 건 있을 텐데 많이 이제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법도 더 다듬고 지금 현경 씨 말씀하신 대로 그 전화 상담이 됐든 아니면 어떤 쉼터 같은 거. 정말 당장 가정폭력에서 이건 나는 남편한테 죽을 것 같다는 사람들은 격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강제 명령이 있어서 접근 금지를 시키든지 그건 분명히 국가에서 해줘야죠. 그거는. 뭐 경찰에 신고해도 뭐 부부싸움이라고 치부하고 그냥 돌려보내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또 맞는데요. 그렇죠. 신고했다고 또 혼나겠죠. 네가 나를 신고해 이러고 그건 정말 그러면 안 되죠. 피할 곳이 없는 거죠. 가정이 가장 안전한 곳인데 거기서 보호를 못 받는다면 갈 곳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끔찍한 사건이나 나서 뭐 그 부부간의 살인 사건이나 나야 그때서 이제 뭐 호들갑을 떨고 또 지나면 조용하고 그건 좀 문제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 자체가 지금 전혀 약자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으니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지원 시스템을 보완해줘야 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완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법으로 되어 있지만 그 성폭력이나 성희롱, 성매매 예방 교육을 1년에 의무적으로 1회 하라고 이제 되어 합니다. 있거든요. 예. 회사도 이제 계속 팩스로 이제 예. 하라고 되어 있고 예. 되어 있는데 굉장히 이게 전시 행정처럼 그냥 의례적으로 하고 과연 그게 제대로 가 있는 기업이 있을까요? 그 교육비를 노동부에서 환급해 줄 거예요, 아마. 아, 교육비도 있나요? 저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강사 부르고 뭐하고 하다 보면 어쨌든 비용 발생하기 때문에 네. 전액은 아닐 건데 제가 알기로는 그 환급되는 게 있을 겁니다. 네. 회사에서 이제 그 환급을 받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 또 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도 많아요. 네. 일단 그 예방교육은 하되 그 이제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그 뉴스나 언론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권력자들이 법망을 피해가고 버젓이 다시 나와서 행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지 또 그게 또 하위로 전달돼서 직장 내에서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가정 내에서도 이렇게 전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건 여성단체건 아니면 시민사회에서 다 들고 일어나건 그 부분은 법제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성희롱 성폭력으로 판명이 나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다시는 그쪽에 복귀할 수 없다. 복직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아예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시키는 정도까지 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네. 그러지 않고는 또 나타나면 사람들이 그 범죄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죄의식이 희석되잖아요. 네. 저 사람 뭐 그 난리를 치더니 또 나와서 뭐 텔레비 저러고 다니네? 네. 그러면 은연중에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네. 한 번 그래서 탁 걸리면 이건 완전히 패가 망신한다가 돼야. 그러니까요. 예, 조금이라도. 선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없고 오히려 그 갑들끼리 슈퍼 갑들끼리 서로를 옹호해 도와줘요. 네. 자기도 뭐 구린 데가 있으니까. 남자가 말이지. 뭐 술 먹고 그럴 수도 있지. 그렇죠. 별이별. 그 전에 그 최은희 의원인가요? 네. 이분이 또 아주. 그 난리를 치고 근데 또 당선됐어요. 네. 참 그 강원도 어디더라? 유권자들도 대단하십니다. 아줌마들이 열렬히 환호했다 그러죠, 최은희 의원을. 네. 참. 그러니까 시스템과 어떤 문화인지 이게 어쨌든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임금을 받고 스스로도 심부름꾼이라고 자처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아니라 심부름꾼이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고 저는 그거 바라지도 않아요. 네. 그거 정말 바라지도 않고. 아니 제가 월급 받아서 그 세금을 엄청 많이 내고 있는데요. 그 세금으로 사실 살고 있잖아요. 네. 예. 그리고 한 명의 국회의원을 보좌하기 위해서 한 300명의 직원이 거기에 딸려갖고 한 300명까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온갖 어마어마합니다. 그 보좌진들이 몇 급 해갖고 9급까지 해서 엄청 개인 비서까지 해서요. 그 한 사람을 보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갑의 세계에서 노니까 일반 시민들 봤을 때도 그렇게 느껴지나 보죠. 사람으로도 안 보이나 보죠. 예. 근데 당연히 심부름꾼인데요.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좀 인식이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언론도 문제인 게 언론도 사실 갑이잖아요. 진짜 갑이죠. 네, 그런 성추행이나 성희롱 사건이 그 정치인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일 감싸고 도는 이제 언론들인데 그 갑들의 그 행위를 피해자 입장이 아니라 전혀 존중하지 않고 그 가해자인 정치인들 입장에서 그대로 변명을 보도인 양 해준다든지. 모 일보 회장님의 혼외 자식이 사남이녀요? 네. 네. 정말 이걸 이 고운 입으로 욕은 차마 못하겠고요. 참 대단하십니다. 네. 그러니 그 신문에서 윤창중이나 그 박희태나 최은희나 이런 사람들을 와장창 비난할 수 있겠어요. 네. 만수르도 부인이 두 명이라 그러던데요. 만수르 정도의 돈이 많은가요? 네. 절세 미모의 또 부인이 유명한데. 모든 남성의 로망이겠죠? 아니에요. 아닌가요? 예. 모든 남성의 로망 절대 아닙니다. 네. 아닌 사람 많아요. 정말로. 다행이네요. 예.
제가 또 남성을 좀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못 믿으시겠지만 네. 남자들끼리 얘기해 보면 의외로 안 그런 사람 많아요. 네. 그냥 좀 이렇게 뭐 한눈을 팔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여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남자들이 속담에도 있어요. 열 여자 실탈 놈 없다. 네. 이런 속담은 있지만 정말로 그렇지는 않아요. 얘기해 보면 경멸하고 그런 사람들 경멸하고 굉장히 자기를 단속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좀 그런 남성분들이 그런 남성은 눈에 안 띄는 거예요. 네, 아니 이런 일 발생했을 때 좀 나서서 좀 더 여성들 약자들만 연대해서는 좀 힘든 구조가 있거든요. 네. 좀 그런 남성분들도 만약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네. 선생님과 같이 네. 이제 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좀 같이 연대해서 이런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좀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남자들이 연대를 해줘라. 네. 네, 그러네요. 그동안은 그렇게까지는 보통은 안 했고 네. 여성들이 어떤 행동이 옮긴다고 그러면 남자들은 그냥 칼럼이나 이렇게 하나 쓰고 네. 흔히 좀 이제 식자층에 있는 분들은 네. 칼럼 정도를 쓰는 거기서 멈추고 연대해서 행동하는 남성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칼럼만 써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성적으로 굉장히 피해를 받고 있고 내지는 또 페미니즘 뭐 이런 여러 가지 네. 페미니즘이 좀 좋은 의미라기보다 좀 안 좋은 의미로 자꾸 쓰이죠. 네, 쓰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피해의식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균형 잡힌 사고를 가진 남성분들이 계시다면 같이 예, 그거는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네요. 남자들이 좀 연대를 해서 네. 싸잡아 비난받거나 뭐 이렇게 도매금으로 다 똑같은 놈들이라 네. 소리 그런 네. 거는 안 들어야 되잖아요. 네. 아닌 사람들이 분명히 많고 정말 인격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제가 봐도 훌륭하신 분이다. 여자들한테 저렇게 하는구나. 그럴 때 많아요. 의외로. 네. 그러면 그런 분들도 나서서 좀 행동에 좀 옮겨줘야 될 것 네, 같아요. 그게 저희가 실천이 꼭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행동으로. 생각합니다. 네. 가두 시위를 하건 1인 시위를 하건 뭐 모여서 뭘 하건 자꾸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네. 실제로는 뭐 그렇지 않고 최근에 뭐 출판사 사건도 그렇고요. 부끄럽습니다. 네, 가족적인 회사. 마구 껴안는 가족적인 회사. 네. 프리허그가 뭐 마구 껴안는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네. 조금 심하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제가 영어 실력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마구 껴안는다는 얘기네요. 뒤에서도 껴안고 가다가 슬쩍 문지르고 네. 그냥 가서 툭 대고 주변 어떤 분한테 얘기했더니 그거 되게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농담으로. 문제는요. 남자들이 아무리 이해를 한다 해도 누군가 자기 몸을 만졌을 때 여자가 받는 그 불쾌함이나 충격이나 이거를 남자는 모른다는 거예요. 네.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 사례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70 먹은 할머니가 절 자꾸 만지고 그러면 저도 정말 싫을 것 같거든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제 네. 요즘에는 그 직장 내에서 네. 여성이 좀 이제 직급이 높고 네. 이제 막 들어온 신입사원이라 남자 직원들 이제 또 지나가면서 남자 궁뎅이 탁탁 치고 네, 지나가고 엉덩이 친다든지 네. 아니면 약간 이제 가슴이 돌출된 남자 직원들 있잖아요. 네. 발달된 그런 네. 막 찌른다든지 네. 뭐 나랑 사귀자든지 말도 안 되는데 네. 막 그런 이제 얘기를 하면 얼굴이 새빨개졌다가 나중에는 막 이거 성희롱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하거든요. 장난으로 하는 건데 그런 게 성 차이가 상관이 없이 직급에 의해서 이 친구는 하지 말라고 얘기는 하지만 강력하게 저항을 못하고 못하죠. 그냥 당하거든요. 네. 그 어떻게 강력하게 저항을 해요? 네, 요즘은 그런 남자 직원들도 꽤 있습니다. 의외로. 그래도 뭐 여자들이 당하는 거에 비하면 정말 그렇죠. 비교도 안 될 숫자니까 네. 그거는 뭐 조금 후순위로 놓더라도 오늘 뭐 어제 오늘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진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고 네. 뭐라도 하나씩 자꾸 만들어 나가. 한 번에는 안 되더라도 법도 자꾸 이렇게 바꾸고 보호소 문제, 상담 전화 같은 것도 조금 더 늘리고 네. 그래서 그게
그 자원봉사나 이런 게 아닌 상당히 좋은 직업으로 인식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네. 월급도 많이 받고 그 여성의 전화 상담원 정도 되면 상당히 봉급을 많이 받는다든가 그래서 서로 하려고 한다든지 굉장히 감정 소비가 심한 직업이거든요. 네. 네. 그 본인들은 힘들어해요. 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예산 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거기에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예산 배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정부 당국자분이 지금 이 방송 들으시나 모르겠네요. 안 들으시면 좀 전달을 누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그 피해자 대책 시스템이나 어떤 그런 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감옥은 많이 남아도니까 예. 일단 강력한 처벌로 해서 감옥에 쳐넣는 게 어떨까요? 일단 처벌로 선례를 좀 남겼으면 좋겠어요. 처벌을 안 하니까 다 잡아 넣어서 못 나오게. 네, 뭐 한번 들어가면 최소한 10년씩 못 나오게. 그 전자발찌 뭐 이런 거 채운다고 해도 네. 뭐 그게 뭐 왜 하고 있는데도 끊고 뭐 움직인다든지 그걸 하고도 네. 뭐 만난다든지 이런 이제 계속 기사가 나오잖아요.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이게 양형주의 그런 이제 처벌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뭐 너무 그 단편적인 처방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회가 그렇게 만든 건 우리 책임도 있어요. 네. 우리 스스로 사회를 야만 사회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성폭력범이나 이런 사람들은 뺨에 무신세계자 소리도 나올 거예요. 네.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야만 사회를 그러게요. 저지르고 있는 거고 네. 방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런 말 나왔다고 해서 실효성도 그 사람에 없는, 그렇죠. 비난할 거 없어요. 네. 자꾸 흥분됩니다. 이거 짜증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들을 때마다 정말 짜증이 막 확 나요. 어떻게 좋을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뭐 이 네. 책에서는 굉장히 세부적으로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책을 읽어보시면 예를 들면 내가 유니폼을 입고 있다. 근데 싫어요. 그러면은 그게 왜 그런지. 이것도 성적인 거라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니까 자기 사례에 비춰볼 수도 있고 남성분들이라면 좀 더 읽어보시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번씩 더 읽어보시고 사례를 통해서 피하는 방법 아니면 이래 해서 조짐이 이렇다는 것까지 네. 알면 아무래도 조금 더 자기를 방어할 방법이 조금이라도 생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섹슈얼리티는 정치학이다. 이런 책 권해드리면서 오늘 변경 씨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회식 문화는 일본하고 우리한테만 있대죠? 저도 회식 싫어합니다. 쫄병 때는 뭐 그야말로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 재미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먹는 게 좀 흔해진 세상이라서 탐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저는 술도 마시지 못하지만 이게 또 중간에 절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술도 못하는데 일찍 가버리면 요게 이제 또 뒷담화의 주인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여자들더러 중간중간에 이렇게 끼어 앉으라고 주문하는 인간. 이런 인간 꼭 있습니다. 같은 직원인데 여직원을 왜 접대부처럼 생각합니까? 그게 친목도 뭡니까? 친목은 각자 알아서 마음이 움직여야 이게 생기는 거지. 무작정 남녀를 짝지었다고 싹 트는 게 아닙니다. 더구나 높은 사람 시중 들으라는 말은 또 뭡니까? 제발 그 촌티나고 한신스러운 생각 좀 버리세요. 자꾸 그러면 처벌받습니다. 제 주변에도 임원 진급하고 보름 만에 잘린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 행실이 좀 그랬는데 임원 진급 이제 기념회식 후에 일을 저지른 거죠. 즉각 잘렸습니다. 물론 대기업이라서 그럴 겁니다. 인원이 몇 되지도 않는 회사는 상황이 심각하다 그럽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사고방식이 개보다 나을 것도 없는 인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까요?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서 더 막막합니다. 잊을만 하면 지면을 장식하는 이 슈퍼갑들의 작태, 멀미가 납니다. 계몽과 교육과 처벌이란 방법을 떠올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용관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